네, 글로벌 외신 센터입니다. 간밤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주요 외신들은 어떠한 기사에 집중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AP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Applications for jobless claims fall for third straight week.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떠한 수치를 기록했는지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자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인플레이션과 맞서는 연준에게는 잠재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AP통신의 보도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미국 노동시장의 열기는 아직까지도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고용시장은 연준의 긴축 정책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유 중에 하나 역시 뜨거운 고용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최근 잇따른 대기업들의 해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견고한 지표가 나온 건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00건 감소한 19만 건을 기록하면서 7주 연속으로 20만 건 미만의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19만 7천 건이었는데 이 전망치를 밑돌면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된 모습을 나타내면서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릴 수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Eurozone inflation softens to 8.5% in February as ECB signals interest rate hiking is not over. 네, 이번에는 유로존의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에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수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유로존의 2월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8.5%로 집계되며 소폭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1월에 5.3%를 기록한 데 이어 2월에는 5.6%로 집계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8.5%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유럽연합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월에 유로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8.5%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속보치입니다. 지난 1월에 8.6%로 집계된 이후에 이 폭이 0.1%포인트로 축소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둔화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폭이 조금씩 줄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히스토리를 살펴보자면 지난해 11월에는 10.1%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에는 9.2%, 1월에는 8.6%, 그리고 이번 2월에는 8.5%를 기록하면서 4개월째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까 비교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 둔화 폭이 조금씩 줄여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당초 시장은 이번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2에서 8.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의 예상치까지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을 한 건데요. 세부적으로 뜯어볼 경우에 부문별로 볼 때 식료품과 주류, 담배의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15% 뛰어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전월의 18.9%에 비해서 5.2%포인트 하락한 13.7%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안정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ECB의 정책일 것입니다. ECB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폭이 결정이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또 식료품 등 주요 부문의 물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ECB가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더 싣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가오는 16일 회의에서도 50bp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면서 이러한 부분들 관전 포인트를 두시면서 회의 결과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Taiwan military to get $619 million US arms boost as China keeps up pressure.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은 지속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 장착용 미사일 등 8천억 원 상당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을 키울 수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평가가 함께 나왔습니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2일 미국 국무부는 대만의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알람 등 6억 1,900만 달러의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을 했고 대만 문제 담당 당국은 불장난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또 다른 부분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과 중국 등 적대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인프라 시설이 마비되는 사태가 근절되지 않자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건데요. 백악관은 현지 시간 2일 모든 미국인이 안전한 사이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를 한다며 미국은 경제 안보와 번영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사이버 공간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민간과 정부 모든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고 지속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서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이슈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리스크 그리고 긴장감을 더욱더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폴리티코 보도 내용입니다. EU looks to dedicate 1 billion euro to howitzer shells for Ukraine. 네, 유럽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되어 있는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자세한 코멘트 살펴보시죠.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가 탄약을 신속하게 대량 확보할 수 있도록 10억 유로, 하나로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는 올해 20억 유로 추가 주성이 확정된 유럽 평화기금에서 해당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탄약을 신속하게 대량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우크라이나의 탄약 조달에 초점을 맞춘 내용의 특별 지원 패키지를 각 회원국에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가 관련 문건 초안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탄약 중에서도 150mm의 포탄 조달에 기금을 집중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보렐 고위 대표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 전선에서 앞으로 몇 주가 결정적일 것이라며 최선의 방법은 EU 각국이 가진 탄약을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우크라이나군 제공에 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U는 이와 함께 에스토니아 제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EU 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용 무기 공동조달 방안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방침인데요. 이렇게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관전 포인트는 러시아의 반응 그리고 중국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될지 이 부분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